어차피 나무 이름이나 식물 이름이나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에게 게시물을 알리고 그러고 있는데, 이번에는 정말 식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 이렇게 포인세티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포인세티아가 어떻게 이렇게 머그잔 안에 꽂혀 있을까? 세상에는 사연 없는 그런 사물은 없는 모양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2월도 되고, 그래서 연말에 어차피 꽃도 귀하고, 그래서 사실 연말이면 이렇게 포인세티아를 들여놓고 그 빨간색 잎을 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번에도 포인세티아를 주문을 했는데, 이게 이번에 이렇게 배송이 오는 과정에서 가지가 아주 큰 송인데 가지가 부러져서 그렇게 왔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항상 법을 가지고 따지는 사람이니까 이거 잘못됐다, 하자가 있는 상품이다 하고 반품하면 되겠죠. 물론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믿을 만한 곳, 그런 데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큰 데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반품이 됩니다. 그리고 이 포인세티아 농장에서는 하나 반품을 해준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될 것도 없을 겁니다. 워낙 요즘 잘 팔리는 것 같고, 그런데 반품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랬나 보다. 이제 이럴 문제는 아닙니다. 좀 생각을 하고 나서 반품을 시키지 않은 겁니다. 우선 판매자가 아주 꼼꼼히 잘 포장을 해서 보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중에 배송하는 과정에서 아마도 조금 거칠게 다룬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러면 배송하는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이제 이렇게 하나씩 따지다 보면 그게 사는 게 각박할 뿐 아니라 이런 것을 처리하는 나 자신의 삶이 잘못을 고치는데 시간을 보내면서 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세 가지 소원이라는, 여러분도 알고 있죠? 세 가지 소원을, 아주 좋은 것을 빌면 다 들어주겠다고 했는데, 그 이야기 오랜만에 해볼까요? 부인이 변변찮은 파이를 갖고 싶다, 파이가 먹고 싶다 이러니까 파이가 나타났습니다, 소원으로. 그러니까 퉁명스런 남편이 기껏 소원이라고 그걸 비느냐 그러면서 그 파이 네 코에나 붙어라, 이래갖고 부인의 코에 파이가 붙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퉁명스런 남편이라도 아내 코에 파이가 붙은 채로 살아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 아까운 세 번째 소원을, 아내의 코에서 파이가 떨어지는 것을 빌었다고 하죠. 바로 이런 겁니다. 틀린 것을 바로잡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은 어쩌면 더 많은 새로 만날 수 있었을 기회를 그 틀린 것을 바로잡는데
빼앗기고 마는 거다. 모든 것은 자기의 선택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그래서 이게 잘못된 상품이 왔지만 이렇게 컵에 꽂아서 그냥 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좋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을 법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법 철학이라든지 법 이론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걸 재수책임이라고 합니다. 재수책임, 운수책임. 근데 그게 무슨 특별한 뭐 운을 믿고 이런 게 아니고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저 사람이 잘못하지 않았어도 내가 그 정도의 지출을 할 수도 있고 그럴 때는 내가 여유가 있으면 내가 책임지자. 그러면 그냥 책임지고 끝납니다. 물론 그쪽에서는 모르고 지나가겠죠. 참 그 부분은 좀 애석합니다. 배송을 하는 사람이 이게 잘못됐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내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사람이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늘 그렇게 바람직하게만은 되지 않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내가 이렇게 책임을 진다. 내가 모든 것을 감싸 안고 간다. 이제 이거는 아량이나 배려가 아닙니다. 그냥 자기의 삶을, 나의 오늘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떤 일을 추구하는데 보낼 것인가 하는 본인의 결단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책임을 묻는 부분에 대해서 포인세티아를 보면서, 근데 참 이렇게 이거 그냥 물에 꽂아놨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예쁘게 싱싱하게 다시 살아났습니다. 뭐 이것으로도 또 한 포기가 더 생겼다. 그러면서 만족스럽게 보고 있는데, 이 책임을 묻는다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너무 각박하게 책임을 묻고 있다. 요즘에 특히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이번에 그 아프리카에서 귀국을 한 목사 부부 이야기가 있죠. 아침에 신문을 봤더니 제일 위쪽에 그 목사 부부가 우리나라의 그 뭐 신종 그 변이 코로나 변이 그거를 이 사람이 작정을 하고 퍼뜨린 것처럼 뭐 80명을 만났다. 이제 이런 식으로 써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 부부가 방역 택시를 탔다고 거짓말을 해서 그래서 이제 방역을 빨리 하는데 실패했다. 그야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걸 보면은 그 목사 부부도 그렇고 방역 당국도 그렇고 지금 자기가 책임 추궁을 당할까봐 아주 바짝 긴장해가지고 여유가 없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했다. 방역 택시를 타지 않고 외국인인 아는 사람의 차를 타고 왔고 그 외국인하고 접촉했다는 사실을 숨겼다. 이게 이제 목사 부부에게 책임이
부여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 아프리카에서 왔다고 하는 목사 부부가 일단은 딱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마치 추격당하는 그 범죄자 같이 그 사람도 환자가 된 거 아닙니까? 갑자기 감염이 돼서 환자가 되고 놀라고 두렵고, 그래서 지금 조국으로 돌아왔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범인처럼 돼버린 겁니다. 국민의 생명을 위험하게 한 사람이다. 생명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 지금 인식이 그렇죠. 그러면서 나온 것이 법을 위반했다 해서 고발 조치를 하겠다. 방역기관에서. 그러면 정부가 그리고 공무원이 감염된 국민을 지켜야 될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당장 환자 상태인 그 사람들을 고발하겠다. 이제 이게 뉴스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또 일부는 그 사람들 탓을 하죠. 너 때문이야, 이런 마음이 사실 있는 겁니다. 아무도 바라지 않으니까.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인간관계가 아예 망가지고 사람의 심성이 너무나 바늘끝같이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해를 끼치는 것을 못 참는, 그리고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그걸 못 참고 폭발시키는 이제 이런 일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뉴스를 보면서 이제 잘 구분을 해야 합니다. 딱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괜찮다, 안 됐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잘 놓치지 말고 들어야 합니다. 첫째는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람들에게 행정규칙을 어긴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아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어서 그 위반을 하게 되면 위반한 책임을 좀 무겁게 그렇게 묻고 있죠. 정부에서는 여전히 돈 얼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단지 돈이 아니라 국민들이, 다른 국민들도 불안해하고 실제로 또 다른 국민들이 감염될 수도 있고 또 그런 결과도 나왔고 이제 이런 일이죠. 그런데 일이라는 것은 선후가 있어야 합니다. 우선 이거부터 봅시다. 코로나 방역수칙이라고 하는 거, 그 방역이라는 것을 왜 합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영역을 그 한계로 삼아서 그 안에 있는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국민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방역입니다. 그런데 외국에 갔다가 감염이 돼서 국내로 들어온 국민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경을 닫더라도 국민은 받아들여야 하겠죠. 감염됐다고 해도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방역 시스템이 어차피 국민을 지키고자, 그게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안전에 유의하지 않고 잘못해서 다쳐갖고 들어오면 안전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아이들을 나무랍니까? 다쳐갖고 온 아이를 체벌을 합니까? 우선 다쳐갖고 들어오면 치료가 먼저겠죠. 이것은 국민을 대할 때도 동일합니다.
국민에게 마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그런 원고가 피고를 대하듯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염돼서 들어온 국민이 있을 때는 먼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치료를 하고 하는 그런 조치를 먼저 하고 거기에 대한 뉴스가 먼저 나와야 그게 문명국가인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지 또 안 그래도 지금 이게 새로운 그 변이여서 국민들이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 궁금함을 풀어주고 이 사람들이 행정적으로 위반을 해서 그래서 공무원들을 성가시게 만들고 또 피해가 좀 확산되고 한 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야 옳은 겁니다. 그냥 그 아프리카에서 온 목사 부부가 너희가 유죄다. 우리 대한민국을 너희가 뚫었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싣는 것을 보면서 분명히 브리핑이 그렇게 나왔겠죠. 이거는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다. 가장 문제로 본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입니다. 본인은 내 책임입니다. 해야 되고 정부는 먼저 보호를 해야 되고 언론은 그 당사자의 안전과 다른 국민이 안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도해야 하는 겁니다. 이 목사 부부가 방역 택시를 타지 않고 그 아는 사람 나중에 보니까 저 우즈베키스탄 사람이라고 하죠. 그 사람의 차를 탔다.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니까 혹시 그 사람들이 어떤 좀 과도한 책임을 지게 되든지 심하면 본국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되든지 하는 일이 있을까봐 그 목사로서는 그런 선택을 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목사가 만일 그런 선택을 했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한 거죠. 우리 법이 먼저지 자기가 내가 알고 있는 신자라든지 내가 아는 이웃이라든지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그 행정적인 규범을 어긴다. 그래서 우리 국민에게 감염이 확산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선택입니다. 그리고 위반한 데 대해서 책임은 져야 하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당사자의 선택도 문제가 있었고 지금은 목사 부부에 대해서는 다들 지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본인들이 못 느끼고 있다고 할 수는 없겠죠. 문제는 아주 당당하게 저 사람들이 나쁘다고 손가락질을 하는 정부, 질병청 그게 그럴 일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방역 규칙을 어긴 국민을 범죄자 취급을 하고 그러면 그 국민을 추적해서 추격대를 보내서 사살할 겁니까? 지금 방역 시책들도 비판을 받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무엇이 주된 것이고 무엇이 부수적인 것인가? 국민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지 질병청이 영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질병청이 일하기 편하고자 국민의 동선을 제한하는 거 이거 잘못된 것이죠. 그것은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지금 우리 국민은 벌써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명 국가의 국민으로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그 국민의 삶이 단지 배고프지 않고 춥지 않으면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 굉장히 피폐해 있겠죠. 중요한 것은 그 부분입니다. 그게 우리 국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세계인이 같이 힘들고 이게 지금 우리 지구인이 겪고 있는 시련인데 이럴 때일수록 국민을 존중하고 국민을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그런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이래서 방역을 하는 것인데 방역을 하면서 국민을 쥐잡듯이 한다고 하면은 그런 방역이 왜 필요한가? 국민 개인에게 맡겨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책임을 꼭 물어야 될 때는 정확히 물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자기가 어떻게 나의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나의 인생의 한 도막을 어디에다 쓸 것인가 이런 것을 잘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거는 이제 우리들 각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 끝에 나온 현재 정부의 방역을 하는 그 행정 집행의 방식들 여기에 존엄한 국민이 존엄한 인간이 빠져 있다. 이거는 봐줄 수 없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법이라는 것은 공무원에게 가장 엄하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에게는 국민들끼리 법에 가기 전 단계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많이 있죠.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법을 어겼을 때 그때 법 이외의 수단으로 해결을 해주기를 기대하지 말라. 이것을 또 강조해 둡니다. 자기 책임은 분명히 인식을 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 이웃에게 이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꼭 그렇게 법을 갖고 따지다 보면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건실한 그런 답이 오지 않으면 그 다음에 법정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소모적으로 살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정부는 국민을 존중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